세상에 주말 사이에요. 충격적인 사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담 아나운서. 네, 송파 일가족 5명이 사망했다. 이런 이야기를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뉴스를 네. 보신 분들은요. 그제 오전 7시 30분쯤이었습니다. 송파구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여성이 추락해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아이고. 이를 신고를 했고 경찰은 바로 출동을 해서요. 이 사건 경위와 이 여성의 동선을 좀 파악하던 중에 네. 이 여성의 자택인 송파구의 한 빌라를 방문을 했는데 네. 이 빌라에는 이 여성의 남편과 시어머니, 시누이까지 이 세 사람이 다 또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네, 그리고는 또 경기 김포시의 호텔에서요. 이 여성의 10대인 딸이 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아니, 지금 보세요. 이 그래픽 좀 보세요. 이 상황 보세요. 아파트에서 추락해서 40대 여성이 그것만 해도 지금 깜짝 놀랄 일인데 보세요. 이 여성이 사는 거주지를 가봤더니 남편, 시어머니, 시누이가 3명이 숨진 채 발견됐고요. 그리고 이 여성의 딸은 또 다른 장소인 호텔에서 숙박업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어요. 대체 이런 비극이 왜 일어난 겁니까? 박성배 변호사님. 이 사건 현장에서 유서가 발견됐습니다. 유서가 발견되었으니 사건 전모를 밝히기 위한 단초는 이름 확보된 셈인데 이 여성의 남편, 시어머니, 시누이가 숨진 채 발견된 이 송파구 빌라에서 유서가 발견된 것입니다. 남편과 시누이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여기에는 채권 채무 관계로 가족 간 갈등이 있었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경찰에 따르면 여성 평소에 가족과 지인 등 주변에 돈을 빌려달라거나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투자 실패로 수익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있었고 급기야 여성은 지난 6월 3명으로부터 2억 7천만 원의 손해를 봤다는 취지의 사기 혐의로 고소까지 당한 상태였습니다. 일단 경찰이 고소인 조사를 마치고 이 여성과의 출석 일자를 조율 중이었던 상황입니다. 물론 아직은 이 사건에 대해서 경찰의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추정이긴 합니다만 최정아 기자님, 그러면 숨진 여성은 지금 뭔가 이 채무의 어떤 채무 압박, 채무를 변제하는 압박에 시달려서 혹시 이런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물론 추정이에요. 그렇게 보이는데, 그러면 이 여성의 거주지에서 발견된 남편, 시누이, 시어머니는 왜 숨진 채 발견된 걸까요, 그러면? 네, 일단 이 여성의 남편, 시어머니 그리고 이 시누이가 숨진 채 발견된 빌라 같은 경우에는요. 숨진 여성의 친정 소유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부부가 이곳에 살고 있다가 최근에 이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이들의 집에 이사를 왔다라고 해요. 그리고 경찰에 의하면요, 이 여성의 시어머니가 최근에 원래 살고 있던 집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시어머니가 살고 있던 집에 보증금을 빼서 이 여성에게 건네줬다고 합니다. 며느리한테 줬다는 거예요, 세상에. 며느리에게 건네줬고 어머나. 딸과 함께 이 집으로 이 돈을 건네주고 아예 이 집으로 이사를 온 상황이었어요. 어머나. 이 여성의 남편은요, 자신의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 이런 금전 거래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이사가 온 게 아니라 최근에야 뒤늦게 알았다고 합니다. 세상에. 이 경찰은 금전관계에 얽힌 구체적 이 사정을 최근 가족들이 알게 되자 여성이 스스로 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 아니겠느냐 추정을 하고 있고요. 이 남편과 시가 식구 역시 같은 이유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것이다라고 추정이죠. 현재는. 아직은 추정 단계예요. 추정 단계로 이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아래 제목도 나갔습니다만 아직은 저희가 단언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일가족이 이곳 저곳에서 여러 장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정말 믿을 수 없는, 믿겨지지 않는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미스터리한 부분이 일단은 곳곳에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근데 보세요, 시어머니가 당신께서 거주하시던 그 집의 보증금까지 빼서 며느리한테 줬을 정도면 지금 며느리 이 40대 여성 입장에서는요, 끌어모을 수 있는 돈은 다 끌어모았던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다면 하재근 평론가님,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이 숨진 여성이 그동안 평소에 곳곳으로부터 빚독촉, 채무를 변제한 독촉을 많이 받았을까요? 그러면 그 어떤 정황 같은, 예를 들어 몰래 어디가 전화를 받는다든가 어떤 그런 낌새가 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들이 살던 집에
이들이 생전에 굉장히 그 경제적으로 궁핍했을 거라고 추정하게 하는 그 당서가 있는데 네. 시어머니 신우이가 발견된 빌라 앞에 그 도시가스 요금이 작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187만 원이 연체됐다면서 세상에. 가스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세상에. 지금 날씨 추워지는데 네. 그리고 카드값이 97만 원이 연체됐다고 하면서 네. 채권 추심업체 고지서도 빌라 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하. 최근에 이 가족이 동사무소에 기초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상담을 받았었다고 합니다. 아. 근데 재산이나 소득 기준이 맞지 않아서 수급을 받지 못한다. 그런 상담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한 가족, 일가족의 지금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는데 혹시 이 가족들을 주변 분들은 평소에 어떤 모습으로 기억하고 있을까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흘 전에 이삿짐 작업한 거 하나 들어오던데 그러고는 산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숙박에서 태어나서 숙박에서 오래 살았다고 그 얘기는 하고 요 근처에 부모님 잘 산다 막 그러니까 외제차에 좋은 차 있는데 여기 있으면 긁히고 그래서 안 갖고 오는 거다 이러고 저희 집 도배하니까 아 나 좋은 데로 이사가고 여기 세 주려고 그러는데 얼마 드냐 이런 거 물어보고 세상에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요. 박성배 변호사님 이웃분들이 기억하는 이 가족의 어떤 형편은 그렇게 뭐 빚에 쪼들린다거나 뭐 이렇게 생활에 궁핍하거나 그런 모습은 아니었나 봐요. 일단 수사 초기이긴 합니다만 수사가 진행될수록 안타까운 상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어머나. 일단 경찰은 이 남편 시어머니 신우이가 지난 22일 오후부터 밤 사이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체가 발견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 추적 시간은 비교적 정확한데 통신기록 조회 결과 이 여성이 그 이후인 23일 숨지기 직전까지 남편에게 연락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즉 이 여성은 남편의 사망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호텔에서 사망한 초등학생 딸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 여성이 지난 20일 김포호텔에 딸과 함께 투숙했다가 다음 날 혼자 호텔을 나섭니다. 세상에. 결국 경찰은 이 여성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에 딸을 살해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다시 쟁점이 되는 사안, 딸에 이어서 시어머니에게서 타살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 또는 시누이가 살해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세상에. 결국 경찰은 이들이 돈 문제로 얽혀서 갈등을 빚다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 여성을 제외한 일가족 4명 부검을 진행하는 한편 가족 간 금전 거래 내역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듣고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어쩌다 지금 이 가족의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게 된 걸까? 지금은요. 어떻게 보면 무리한 억측 추정은 삼가야 되고 일단 경찰 수사 결과를 차분하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충격적인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